자, 그러면 뭐 좀 우리가 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알 권리를 빼앗긴 전 세계 동포들을 위한 공식 지하 방송 본격적으로 상임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 뉴스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고발 뉴스를 통해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가장 많은 RT를 기록했던 기사들을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꼭 보셔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게 참 궁금해요. 이번에는 과연 몇 개의 연예 뉴스가 올라왔을까? 근데 의외예요. 지난주와는 좀 사뭇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1위 9월 20일 기사였어요. 경찰 유병원 사체 모형 만들어 현장에 전시한다. 빠밤. 이 기사. 어마어마하게 많이들 보셨어요. 도대체 이런 나라가 다 있나 그러면서 보셨을 텐데 간단하게 기사 정리해드리면 유 전 회장의 시신이 발견된 전남 순천의 매실밭에다가 실물 크기 그대로 만들어 전시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완전 엽기 아니냐 이거? 아니 근데 대체 대한민국 경찰은 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상이 네. 완전 진짜 역발상 기계세도 아니고 역발상인데. 아니 자기네들이 무슨 헐리우드 제작진인 줄 알아. 저는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이걸 세금을 하는 게 아니라 경찰청장이 자기 돈으로 하던가 그리고 또 이걸 하게 된다면은 아니 왜 굳이 이걸 만들어요? KFC 가가지고 그 샌더스 할아버지 인형 있잖아요.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거 갖다 놓던지. 자, 정말 근데 시신과 가방, 신발, 소지품, 주변 환경까지 발견 당시 모습 그대로 제작한대요. 이것도 고증해야 돼. 다르면 또 안 되니까. 얼마나 정말 소모적인 것인가. 근데 저희가 이제 고발 뉴스가 확인을 해봤더니 경찰 연수원 관계자 멘트를 땄어요. 모형이 만들어진 얘기는 들었다. 하지만 정확한 진행 상황은 아직 파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확인하는 거야. 보니까. 확인하는 거네. 모형까지 만들었으면. 근데 네티즌들 댓글이 뭐 엄청나게 올라왔는데요. 집단 정신병이 도는 것이 아닌가 싶다. 유병원 변사체 모형이라니 뭐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천안함 전시해놓고 저걸 보고도 천안함이 폭침이라는 걸 안 믿느냐라고 한 것이 효과가 있었나 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유병원을 잊지 말아야 하니 세월호를 잊지 말아야 되니 뭐 이런. 그건 정말 촌철살인이에요. 네, 촌철살인입니다. 자, 두 번째 2위입니다. 9월 20일 역시 기고글인데요. 박 대통령 뉴스 프로에 칼 빼들다. 이 기사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거의 1, 2위 큰 차이가 없는데 뉴스 프로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설명 좀 해보세요. 뉴스프로 이제 외신도 많이 소개를 하고 이제 올라오는 뉴스인데 그 최근에 그 산케이 신문 번역했던 그 기사가 올라오면서 큰 화제가 됐었죠. 그렇죠. 네. 주로 기자들이 영어 실력도 짧고 외국어에 자신이 없으니까 주로 이제 뉴스 프로를 많이 이용을 그렇죠. 하죠. 지금 요즘에 나라가 이 모양이 되다 보니까 국내 상황을 알려면 그렇죠. 외신을 봐야 돼. 그게 한 20년 전에 그랬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럼요. 그래서 막 30년 전에. 타임 막 보고 다니고 막 그랬잖아. 뉴스위크 보고. 군사 정권 때 그러지 않았나요? 맞아요. 저희는 그랬어요. 우리 앞집에서 무슨 일이 있나 보려면 위성으로 봐야 돼. 그런 상황이야. 그런데 네. 요즘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모임 네트워크, 그래서 이름하여 정상추라고 하는 곳이 주축이 돼서 아예 외신들, 주요 외신들입니다. 그렇죠. 주요 외신이 다룬 우리나라의 진짜 모습을 번역을 하는 서비스를 하다가 이참에 아예 그냥 언론사를 차려버렸어요. 그게 바로 뉴스프로라는 언론사인데 네. 여기서 산케이 보도 7시간 동안의 행적과 관련된 원소스는 조선일보야. 그렇죠. 그걸 산케이가 썼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뉴스프로가 번역했다? 번역했더니 번역자 집을 압수수색을 한 거야. 야, 이거는 80년대를 방불케 하는 그런 일인데. 번역자 집을 압수수색을 한다. 이거 참. 그러니까. 아니 그 MB 정권 때 미네르바 한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티즌. 그렇죠. 이게 네티즌을 상대로 지금 검경 수사력이 동원되는 이런 황당한 사건은 MB 정권 때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병원에 있는 사이에 정말 어이없는 감시기원이 잠시 와병을 장병을 치른 사이에 제가 진짜 동물병원에 있는 사이에 제가 진짜 네. 잠깐 여담을 한마디 하면요. 정신이 말짱하잖아요. 수술하기 전에. 그러니까 월요일 날 딱 들어갔는데 2인실에 있잖아. 옆에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때 첫날에 JTBC 뉴스를 제가 보려고
딱 틀어놨단 말이에요. 뉴스룸 하는 거? 네. 그걸 딱 틀어놨는데 잠깐 화장실 갔다 오니까 MBC 뉴스 데스크로 바뀌어져 있는 거야. MBC를 본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다시 아저씨 슬쩍 눈치를 보면서 뭐 저기 이거 뭐죠 이거? 리모컨을 슬쩍 해가지고 아저씨 잠깐 딴 데 보는 사이에 다시 JTBC를 틀어놨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다시 MBC를 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 치열한 신경전이 벌인 끝에 제가 졌어요. 나 사실은 MBC 보지 말라고 그래야 되는데 소송이 해고 무효 소송 하잖아요. 근데 연기됐다면서. 연기됐어. 연기되면 좀 불안하던데. 그래가지고 그래 불안해. 그래서 내가 사실 세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봐 말을 못. 아니 근데 그 아저씨가 MBC 뉴스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보다 연장자시니까 MBC 뉴스가 좋으시냐고 보시라고. 그리고 전 조용히 나와서 이걸로 봤죠 이걸로. 모바일로. 네트워크도 안 돼 또 와이파이도. 근데 그 뉴스룸은 반응 어때요? 뉴스룸은 뭐 오지간히 괜찮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거랑 똑같아요. 사람들이 한국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뉴스 프로를 보듯이 이 한국의 상황을 좀 그나마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보려면 지상파 3사 뉴스를 보면은요 뭔 얘기인지 몰라요.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천 아시안게임만 주구장창 그렇죠. 재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MBC 스포츠 채널이 아니니까 방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예 스포츠 채널이 됐죠. 그거 어떻게 알아? 그것만 가지고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JTBC 뉴스는 안 그러거든. 바로 뭐 인사 문제 뉴스 터트리고, 사태 진짜. 김성주 낙하산 논란 터트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헤드라인에서. 그러니까 좀 아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는 거죠. 여하튼 병원에서도 네. 이렇게 취재를 하는 정말 개 중에 최고의 감시견. 네. 야, 민동기 최고의 감시견. 또 최고의 감시견이 입혀서 종편이 이제 언론으로서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듣게 된다는 거. 비극이죠, 비극. 슬프네요. 자, 계속해서 박 대통령 뉴스 프로의 칼 빼들다 마저 정리를 해드리면, 자, 그래서 이제 번역한 번역 기자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랬대요. 이게 기사 번역하는 것도 죄가 됩니까? 네. 죄가 됩니까? 그랬더니 그 검사가 그랬대요. 죄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또 박근혜 그 박통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저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 그렇죠. 그 발언 직후에 있었던 일이라서 더구나 뒷맛이 찝찝한데 중요한 것은 그 번역 기자한테 물어본 게 뉴스 프로 정상 추가 어떻게 연락을 하고 있느냐 이런 주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취재 내용보다는 맞아요. 그 뒤에 이제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걸 파는 배우 누가 조직이라든가 관계도를 만들어서 치려고 그러는 거지. 이런 거는 시민단체를. 공안 담당 검사들이 잘하는 건데.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 저희가 뉴스 프로의 기고문을 계속 싣고 있고 물론 뭐 미디어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만 뉴스 프로의 번역 기사들을 계속 우리가 일면으로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만간 고발 뉴스에도 압수수색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받은 파일 한번 지워놓으세요. 그럼요. 아니 난 솔직히 지울 게 없어. 이상한 다 까고 살기 때문에 이상한 폴더. 이거 절대 우리 그냥 빈집에 오지 마시고 그냥 오시면 제가 다 보여드릴 테니까 집사람 혼자 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래요? 저희 집사람 여행 보내놓을 테니까 그때 한번 오셔서 저랑 천천히 폴더도 공유하고 같이 공유하고 제가 새초록이 다 다운해드릴게요. 참새 비둘기 그런 거는 좀 김 대표랑 저랑도 공유 좀 해주세요. 아니 같이 하자고. 인생 뭐 있어 그냥 까는 거지 뭐. 저희는 이제 20년 동안 제가 추적을 받았기 때문에 다 까고 살아요. 네. 근데 여하튼 뭐 진행 빨리 해야겠다. 많이 웃고 즐기는 사이에 지금 시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자 3, 4위는 뭐 지나가고 5위 원세훈 무죄 판결에 대한 판사 이건 뭐죠? 이범균 판사. 이범균 판사를 탄핵 소추해야 한다 하는 청원 서명이 등장했다 하는 기사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근소하게 3위와. 자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이범균 판사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이름인데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 그렇죠. 예. 살인은 했으나 죽이지 않았다. 이런 정치 개입은 했으나 선거 개입은 아니다. 이런 정말 헌정사상, 사법사상 남을 만한 그런 작품을 남기셨는데 대표 청원인이 김상호 씨예요. 김상호 씨요? 네. 공무원 노조. 예.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뭐 있잖아요. 팟캐스트. 맞아요. 뭐 있어요. 뭐 하시는 거 제가 있는데. 날아간다. 네, 그거 하시는 네. 분인데 국민청원 플랫폼 홈페이지 이슈온이라고 있대요. 이슈온. 여기서 하고 있는데 아직 막 시작을 했군요. 많은 분들은 아직 참여 안 하고 계신데 관심 있는 분들 가서 함께 하시면 되겠고 의견이 두 개가 있어요. 광주지법 목포지원의 김대열 계장이 네. 이범균 부장판사에 대한 코멘트를 하나 했네요. 정책에 대한 비판을 넘어 특정인을 중상 비방한 집단적 활동은 당연히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거 뭐 지방 판결도 아니고 2011년 대법 판결이래요. 예, 이런 판례와 정반대의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 의문스럽다. 이런 내용을 공개 질의로 올렸고요. 그 다음에 또 위력지마 사슴을 말이라고 하지 마라 했던 김동진 판사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 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올리셨었죠. 그렇죠. 대법원에서 직권으로 지웠지만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트위터 RT가 많았던 기사 1위가 뭐였게?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자,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행에. 박 대통령 진짜 아프게 나쁜 거 같아. 민정기가 이렇게 창자가 아프죠 지금. 네. 그거 너무 웃으시면 안 돼요. 터지면 어떡해요. 여하튼 좀 진짜. 그래서 몸 생각하셔서. 네, 몸 생각하셔서. 자, 박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죠. 고교 무상교육. 사실상 무산. 무상교육이 무산됐습니다. RT가 제일 많은 기사였는데. 참 이거를 이제서야 깨우치시다니. 전 공약할 때부터 이게 과연 될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 공약으로만 보면 기대를 갖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죠. 그렇죠. 와, 우리나라 완전 그 핀란드 같은 3인주의 국가가 되는 거거나. 뭐 그거나 마찬가지죠. 증세 없는 복지. 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나는 그 뉴스룸에서 서베이 한 거 있잖아요. 네. 증세 없는 복지가 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다수가 그렇죠. 불가능하다라고 답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인세, 부자 감세는 안 하고 주로 서민들이 피는 담배 인상을 했는데 그게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절대 다수가 뻥이다. 다 아는 거죠. 증세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부자 증세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새누리당 쪽에서는 뭐냐면은 그 돈이 없는 사람은 담배를 끊을 거고 돈이 있는 사람은 담배를 계속 필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자 증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정말 웃음 메이커 민동기 국장의 웃음기마저 빼앗아가는 그런 정말 정책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게 하면 RT 많은 기사 또 하나가 문재인 의원이 폭탄 발언했어요. 뭐랬습니까? 비대위에서 이거 병원에 있어서 몰랐구나. 네. 일성 우리 당은 더 이상 추락할 데가 없다. 여기서 이제 다시 일어나지 못하면 차라리 당을 해체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특히 야당으로서 역할을 못해 국민에게 죄송하다 이런 모두 발언을 했는데 당을 해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다시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정말 당을 해체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런 댓글들이 정말 마음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이 읽힌 기사 검찰의 포털 카톡 감시 카톡. 네, 네티즌들 해외 메신저로 갈아타자라는 기사가 제가 주위에 그래서 올랐어요. 네. 독일에 땡땡땡 그쪽으로 갈아타자는 텔레그램으로 갈아타자는 운동이 벌어져가지고 저한테 빨리 갈아타라고 기자들이 그래가지고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도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갈아탔어요. 갈아탔는데 첫 텔레그램 메시지가 누구한테 온 줄 압니까? 누군데요? 이상호 선배한테 역시 알았어? 하이루 몸은 어떠신가? 하이루 봉. 나는 민동기가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 있을 시간인데 텔레그램을 다운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살아났구나. 한편 또 생각 드는 게 스마트폰에 텔레그램이 깔려 있다는 것은 이제 빨갱이 인증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밤낮으로 계속 텔레그램을 나랑 링크된 사람이 다운받으면 나한테 이제 뜨잖아요. 이 사람 텔레그램 들어왔다고. 계속 밤마다 딸랑딸랑 뜨는데 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 아이고. 해직, 정직, 휴직 다 아니, 이러시고. 하고 해직 기자. 진짜. 진짜. 뭔가 보안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네. 될 만한 사람들, 그거에 되게 민감한 사람들만 텔레그램으로 다. 지금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서 네. 카카오톡을 일시적으로 제치고 1위까지 올라섰대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지 그 개발자가 왜 갑자기 우리 걸 쓰냐. 독일이잖아, 독일. 독일이고 바로? 그리고 이거는 원래 굳이 쓴다면 러시아 같은 데서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인권이 좀 침해되고 있는 상태에서 쓰라고 만든 건데 그렇지. 왜 한국 사람들이 이걸 쓰지? 얼마 전에 거기 대통령은 또 유엔에서 연설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개발자가 왜 하면서 지금 깜짝 놀라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 아이튠스라든가 안드로이드라든가 애플용으로 각 iOS용으로 한국라도 유저들이 막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오픈 소스니까. 그러면서 아니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라고 의아해하고 있다고. 저는 따로 그걸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왜냐면 딱 검색을 하려고 텔레그램 텔레를 치니까 네. 그 치기 전에 이미 검색어 상위 1위로 돼 있더라고. 떠 있어. 연관 아이튠즈에서. 검색어로. 그래서 그걸 딱 누르니까 그냥 바로 다운을 받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장난 아니구나. 근데 사실 거기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 보면 정말 상해 임시정부죠. 아니, 그렇죠. 상해 임시정부. 상해 임시 카톡방이 됐어 거기가. 자, 그런데 이 조치 자체도 며칠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박통희 대통령 모독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또 아니면 말고식의 폭력성 발언들이 도를 넘고 있어서 사회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 요 발언 직후에 검찰이 받아서 이제 사이버상의 허위사실 유포 사범 단속을 하겠다. 네. 그리고 포털 사이트 카카오톡에 대한 모니터링 하겠다. 이 방침을 밝히자마자 이제 생긴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카톡에서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랬더니만 검찰이 이제 입장을 또 냈어요. 그래도 뭐라고 냈냐? 잘 들어야 돼 이거. 이상하니까.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으로 허위사실 유포 사범을 상시 적발한다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해당되는 거다. 모바일 메신저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걸 누가 믿냐고. 그렇지.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특히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우더라도요. 서버에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이 한번 털기로 마음을 먹으면 다 털린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것을 본인이 찾아가서 서버에 있는 기록을 삭제해달라고 하더라도 경찰에 요구해서 복구시킨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 교수 부인 살인 사건. 맞아요. 그때 그 교수가 맞아요. 네. 자신의 내연녀와 공모를 해서 그 부인을 살해를 했죠. 그 관련된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 이제 카카오톡 본사까지 찾아가서 삭제해달라고 서버 삭제 요청을 했어요. 삭제를 했는데 경찰이 이거 수사를 하면서 가서 복구해달라니까 복구를 또 했어요. 그게 증거로 인정이 돼서 범인을 검거를 했죠. 주로 간통, 그렇죠. 뭐 아니면 그 뭐 불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뉴스를 다 그쪽에 정통해. 아주. 그쪽에 굉장히 특화가 돼 있고 그쪽에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야 진짜. 대단. 잠깐만요. 지금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김 대표 얼굴이 겁나게 빨개졌어요. 이게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아니 근데 사실 관심 있는 뉴스예요. 아니 근데 네. 그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그게 뭐 나무랄 일은 왜 아니죠. 뭐 발저릴 일이. 아니요 그런 건 아니라 아니 왜 그런 건 그러세요? 아니고요. 이제 네. 상황이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그 국내 기업이라든가 국내 최고였던 그 권력기관 검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하게 되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이런 불신을 해소해서 민족 화합에 대문을 열어야 되는 게 좀 아쉽습니다. 네. 야 진짜 환자도 웃게 하는. 몸싸움보다 말싸움을 잘하신다는 우리 김 대표. 진짜 말싸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민족 화합. 네. 근데 이 텔레그램 이거는 그러니까 원격으로 사실 조정할 수 있다는 지금 의혹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접촉해서 거기에 있는 대화를 캡처할 수 있답니다. 설입니다, 이건. 그런데 이 텔레그램 같은 경우 그게 안 된대요. 그래서 여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불신의 시대, 네. 불신의 벽이 빨리 허물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여러분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시간이 오래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상임 이제 방송을 청취하시고 시청하시고 함께 하시느냐에 따라서 단축될 수도 있으리라고 기대하면서 자 이것으로 은근 약을 파시네요. 도발 뉴스 위크를 마치고요.